김건희 특검법에 이어 3대 특검법 2탄, 내란 특검법입니다. 내란 특검법 법률안, 원문까지 읽어보신 분 없죠? 그래서 제가 정리해드립니다. 최상목이 2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한 특검법. 이름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너무 기니까 내란 특검법이라 하겠습니다.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고 하는데 윤석열도 아닌 최상목은 왜 거부권을 행사했을까요? 출국금지 조치, 거짓말 들통, 재수사, 찔리는 게 있는 겁니다. 각설하고 2024년 12월 3일 헌정사의 길이 남을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국가의 대통령이 위헌적 계엄령을 선포하고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국회를 정면으로 무력화시키려 했습니다. 이 영상은 그 사건의 실체와 이를 수사하기 위해 국회가 통과시킨 특별검사 임명 법안의 핵심 내용을 상세히 전합니다.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대한 내용 먼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수사 대상은 총 11개 항목입니다. 하나,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사건. 이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국가 권력을 배제한 내란 혐의입니다. 둘, 국회를 통제하고 봉쇄하며 기물을 파손하고 인적 피해를 유발한 행위. 입법기관에 대한 폭력은 명백한 내란 행위입니다. 셋, 군경력을 동원해 국회 표결을 방해하려 한 시도. 표결 방해는 삼권 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넷, 정치인, 언론인, 법조인을 체포 감금하려 했던 행위. 표현의 자유와 정치 권리를 침해한 명백한 탄압입니다. 다섯, 중앙선관위, 정당, 언론사에 대한 불법 압수수색. 이는 선거와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한 것입니다. 여섯, 무장병력의 조직적 이동과 반란 시도. 반란죄와 군사반란 혐의에 해당합니다. 일곱, 구금시설 준비, 내란 예비와 선동. 이는 조직적인 쿠데타 계획의 증거입니다. 여덟, 북한 도발 유도 및 전쟁을 통한 계엄 정당화 시도. 외환죄, 내란죄 모두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아홉, 위 사건들과 관련된 증거인멸, 범죄 은폐, 재판 방해 등 조직적 방해 공작도 모두 수사 대상입니다. 열, 하나에서 9가지의 사건 등 내란 외환 행위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 국민이 제기한 의혹들도 철저히 조사됩니다. 11, 하나에서 10가지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단 한 조각의 진실도 놓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로써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법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란 특검법은 왜 필요한 걸까요? 이것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당시 윤석열은 헌법과 계엄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무시하고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통해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시키는 사실상의 쿠데타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둘, 국회 기능은 마비됐습니다.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를 포위했고 본회의장의 무장병력의 난입과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는 시도까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물은 파손되고 직원과 국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셋, 헌법기관이 무력화됐습니다. 중앙선관위, 정당, 언론사 등에 불법적으로 진입하고 압수수색을 자행하며 헌법적 기능을 봉쇄했습니다. 넷,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켜 충돌을 유발하고 이를 빌미로 계엄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모든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내란이며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외환행위입니다. 하지만 기존 수사기관들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검찰, 경찰, 공수처, 군검찰이 제각각 수사를 벌였고 그마저도 검찰 수뇌부 등 수사기관 고위 인사들까지 연루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 공정한 수사,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검사가 필요합니다. 정치 권력과 독립된 강력한 수사권. 오직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도구, 그것이 특별검사입니다. 이번 법안의 특별한 점은 단순히 수사 대상만이 아닙니다. 수사 인력과 구조도 강화됐습니다. 파견검사 40명에서 60명, 파견공무원 80명에서 100명, 특별검사보 4명에서 6명, 특별수사관 80명에서 100명. 이는 단순한 증언이 아닙니다. 방대한 사건, 조직적인 은폐 정황, 그리고 국가 최고 권력이 개입된 내란 사건. 이를 수사하려면 이 정도의 규모는 필수입니다. 수사기간도 특별하겠죠? 수사기간은 최대 150일, 기본 90일에 필요시에는 30일 연장, 또 필요하면 대통령 승인 하에 추가 30일. 이 안에 수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검찰로 이관됩니다. 그래도 수사기록은 꼼꼼히 검찰에게 넘겨주니까 걱정 마세요. 혹시라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까봐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민주당이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은폐된 진실은 적어도 드러나게 될 겁니다. 또한 기존 법안에는 없던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바로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권한입니다. 기존의 검찰이나 군검찰이 기소한 사건도 특별검사가 이첩받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로써 특별검사는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까지 일관되게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문 체계도 정비됐습니다. 수사보고, 브리핑, 수사 남용에 대한 이의신청, 벌칙 조항까지 모든 책임 규정이 체계적으로 정리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범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단지 특정 정치인의 문제가 아님을 국민 모두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키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이번 특별검사는 단지 법적 절차가 아닙니다. 우리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진실은 결코 묻히지 않습니다. 이제 특별검사가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반드시 단죄할 것입니다. 헌정 파괴, 국헌문란, 내란, 외환, 그 어떤 이름으로도 이 범죄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진실을 지켜낼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내란을 종식시킬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법치가 어디까지 닿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봐야 할 시간입니다. 이상 일개국민이었습니다. 정의를 원하는 당신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